자, 1분 복습. 자, 천천히. 1960년에 이승만 씨가 3월 15일 날 요게 답이죠. 무슨 선거를 했어요? 부전선거에서 무슨 혁명이 터져요? 4.19 혁명이 터지죠. 어떤 유명한 분이 그랬어. 민주주의는 젊은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누가 죽어요? 중3이었던 무슨 주열? 김주열. 많은 고대생이 뭐를 당해요? 고대생 무슨 사건? 습격 사건. 그러면 4.19로 들어선 게 몇 공화국이야? 2공화국이죠. 자, 탕수육과 친구인 무슨 내각? 장면 내각. 여기만 유일하게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무슨 내각제예요? 의원 내각제고, 국회의원이 두 종류인 무슨 제가 돼야 돼요? 양원제.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조금 혼란스럽다고 일부 군인들이 엎어버렸죠. 1961년 5.16.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정변이 발생해요? 군사정변. 요때 누가 등장해요? 원장님이야? 박정희 씨야? 박정희 씨가 등장해서 이때부터 1963년 동안 군인들이 통치하는 무슨 정이 돼요? 군정이 되죠. 그러면 군인들이 정치하려고 하나 본부를 만들었죠. 알아두면 좋아요. 국가, 재건, 무슨 회의? 최고회의 만들어가지고 요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그 중에 시험 제일 잘 나오는 거 해보자. 1962년. 초딩 때 외웠어.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을 시작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사소하게 깡패 소탕하고 농어촌의 빚 갚아주고 뭐 화폐 개혁하고. 그런데 무슨 정보부도 만들었어요?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원래는 간첩을 잡으려고 한 건데 저거를 가지고 나중에 독재 이용하자. 그래서 이 중앙정보부가 나중에 뭐가 돼요? 안기부. 지금의 무슨 정원? 국정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다가 이제 지어볼게요. 그러면 야, 여기서 몇 문제 나올 수 있을까? 무조건 나오는 건 무슨 구가 나와요? 4.19는 답으로 나오든, 야, 하나 웃긴 얘기 해줄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6월 평가에 나왔어. 6월 민주항쟁이 9월 평가에 나왔어. 그러면 시민혁명 중에 6월, 9월에 안 나온 거 못 밖에 없어요? 4.19. 그러면 4.19 나올 확률이 되게 큰 거지. 왜? 이미 6월 항쟁이랑 5.18은 냈으니까 교수님들은 다 검토할 거 아니야. 그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5.16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확률이 크죠. 요번 정권은 박정희 씨를 좀 좋아하는 편이야? 싫어하는 편이야? 약간은 그쪽 분들이 많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권 성향이. 그쵸? 아우, 참 카메라 켰으니까 얘기 못하고. 너 혹시 여자친구 모델이었니? 아니, 딱 지난번에 걸어갔는데 되게 모델 같은 여학생이랑 지나가더라고. 아, 너였니? 아, 자, 보자. 미안하다. 카메라 끄자. 아니야, 언니 언뜻 보면 모델 같아, 진짜로. 대신에 언뜻 봐야 돼. 자세히 보면은 아니고. 너는 나중에 결혼할 때 아내 직업이 뭐였으면 좋겠어? 가정주부. 우리 친구는? 말을 아껴. 우리 언니 남편 직업. 고를 수 있으면. 물론 인간성이 제일 중요해. 인간성은 이미 됐다고 치고. 그냥 시간 많은데 돈도 많고. 시간 많은데 돈도 많고. 시간 많은데 돈도 많다. 좀 드물지? 있지? 재벌 아저씨한테. 한 70 먹은 아저씨들은 내내 돈도 많고 시간도 많어. 근데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 남자고 여자고 인격이 아주 수양이 안 됐는데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좋은 일을 하기보단 뻘짓을 많이 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 너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 예를 들면 너무 지나치게 골프에 빠진다든가 너무 뭐 이렇게 놀이에 빠진다든가. 그나마 내가 순수하게 얘기한 거죠. 더 이상해질 수가. 넌 알지? 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1963년에 헌법을 의원 내각제에서 따라해보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야. 대통령제로 고치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직선제가 되고 임기는 4년. 4년하고 3번 못하는 무슨 제한? 중임 제한 해가지고 선거했는데 누가 완전히 대통령이 돼요?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되죠. 이때부터를 몇 공이라 불러요? 30이다. 이해가 되겠죠? 30. 그러면은 이 박정희 씨는 이때 여러 가지 인기를 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1962년에 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엄청나게 실시하는데 지난주 얘기했을 거야. 63년이면요. 1인당 1년 GNP가 100달러에서 100달러. 지금 얼마야? 3만 달러죠. 야, 우리가 어디야 지금? 방글라데시아보다 훨씬 못 살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경제 개발을 쭉쭉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런데 니네 물어볼게. 자, 야, 니네 큰 돈 벌고 싶으면은 회사를 다녀야 돼? 사업을 해야 돼? 봐봐. 이 친구가 하버드 나왔다고 쳐보자. 하버드 나와서 딱 두 가지야. 취직하는 거랑 사업하는 게 있는데 취직하면 좀 돈은 벌겠지만 떼부자는 안 되지. 그럼 뭐 사업하려면 뭐가 필요해? 뭐니 해도 쇼미더머니. 목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해보자. 1964년에 여러분 베트남에서 미국이랑 그 베트남 호치민이랑 뭐가 나요? 전쟁이 나는데 미군이 막 엄청나게 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박정희한테 부탁을 해. 박정희 씨, 군대 좀 보내달래. 그래서 우리가 1964년 베트남 전쟁 터지자마자 비둘기 부대를 보내요. 어떻게 새끼 손들어. 그 비둘기가 아니라 그 전투병이 아니라 메딕 알죠? 힐러. 뭐라 그러지 이거를? 의무병. 그러니까는 고쳐주는 군대를 보내니까 갑자기 미국이 박정희 씨 부탁이 있다. 비둘기 부대가 아니라 무슨 부대? 공수부대, 해병대, 전투부대를 보내달래. 그러니까는 박정희 씨가 아니 공산당이랑 싸우는 거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 북한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못 뺀다 했더니 미국에 브라운이라는 장관이 오더니 뭐를 써줘요? 브라운 각서를 써줘요. 이게 뭐냐? 1966년 이거야.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전투부대를 보내주면 우리가 남한에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겠다. 한마디로 뭐야? 돈을 듬뿍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무슨 개발해야 돼? 경제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64년부터 74년까지 청룡부대, 해병대, 육군 해가지고 여러분 30만 명에서 50만 명을 파견해가지고 요때 얼마를 버느냐? 30억 달러. 봐봐. 니네 용돈이 보통 하루에 10,000원꼴이지. 30만 원 되지. 그러면 니네 용돈 30만 원인데 3천억을 준 거야, 엄마가. 모르고 계좌이체 할 때 공을 잘못 눌러가지고 용돈이 3천억이 된 거야. 장난 아니죠? 잘못하면 뭐 해야 돼? 집을 떠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엄마 미안해! 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뭐냐? 따라해볼게요. 베트남전에 우리의 국군을 보내서 엄청나게 특수한 수입을 올렸다. 10번. 베트남 특수야. 대신에 좀 슬픈 돈이죠. 저때 많이 돌아가셔. 많이 돌아가시고 친구 아버지도 전쟁터 갔다 오셔서 꽃집을 하셨는데 고2 땐가 그러는데 갑자기 친구가 손바닥이 반이 잘려온 거야. 왜냐면은 아버지가 베트남 때 하도 험한 일을 당했는지 술만 드시면은 니네 군용칼이라고 알지? 군용칼 가지고 막 휘두르시는 거야. 그러다가 아버지 그만해 막았다가 그 군용칼을 손으로 잡은 거야. 반쯤 잘린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베트남전의 부작용은 뭐냐?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고엽제가 뭐냐면은 밀림 속에 베트남 공산당이 숨어 있으니까 못 잡으니까 미국 애들이 비행기에다가 고엽제라고 없애버리자. 나뭇잎이니까 이거를 뿌리면 나무가 다 죽는 거야. 근데 사람 몸에 맞으면 암이 생기는데 그때 옛날이니까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 국군이 지키고 있으면 미군 애들이 막 고엽제를 뿌리면 우리 모르니까 야 눈이 온다 김병장 그리고 막 피부에도 바르고 했는데 나중에 제대하고 40살 되니까 다 암 걸리고 막 갑자기 불치병으로 죽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건 교과서에 빠졌는데 라이따한이 뭐냐? 군인들이 이제 베트남 여성이랑 결혼하려고 사귀었는데 애가 낳는데 갑자기 철수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미군 같은 경우는 그 아내랑 다 자식을 데려가게 했는데 한국은 좀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아내랑 애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베트남 그 여성이랑 한국군 사이에 그 자식을 라이따야. 그래서 한 20년 전인가? 15년 전에 다큐를 보는데 그 베트남이랑 수교하자마자 한국군 수천 명이 베트남 간 거야. 갔더니 많은 여성분들이 거기도 웃기더만 재혼을 안 하고 애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매달 50만 원 그때 돈으로? 근데 그때 돈으로 50만 원이면 베트남 한 달 월급이 5만 원이었대.
그럼 그때 돈으로 아저씨들이 아내랑 얘기해가지고 50만 원씩 매일 보내는 그런 닭주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분들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포항제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돈이야, 되게. 그렇죠? 그런데 하나 빡치는 얘기 해줄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30억 달러를 벌었는데 일본은 저때 물건을 팔아가지고 한 명도 안 죽고 놀라지 마세요. 3천억 달러를 벌어. 예를 들면 대만은 500억 달러를 벌어. 뭐 느끼는 거 없니? 나라가 못 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가가지고 몸으로 떼온 거고 이놈들은 이미 부자였으니까 물건 팔아가지고 한 명도 안 죽고 떼돈을 버는 거야. 되게 슬프죠, 여러분. 자, 됐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지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박정희 때 베트남에 우리 국군을 보내가지고 베트남 공산당이랑 싸워서 좋은 일도 했지만 피해도 많았다. 그렇죠? 됐고. 또 하나.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 소련이랑 무슨 전? 냉장고야, 냉전이야? 냉전이죠. 그러면 소련은 부하가 누가 있어요? 중국 공산당, 중국, 그 다음에 김일성의 북한, 그 다음에 베트남의 호치민. 얘네가 똘똘 뭉쳐서 소련이랑 있는데 미국은 부하가 누구냐? 바로 대만, 그 다음에 일본, 우리 한국인데 문제는 뭐야? 우리 한국은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 해방되자마자 쳐다도 안 봐. 그래서 일본이 이승만 대통령일 때 닥터리 우리 사귀자 그랬더니 이승만 씨가 귀싸대게 때리고 이때 얼마 달라 그러냐? 30억 달러 내놓고 대가리 박아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돈이 없대. 돈이 없다는 거야. 뻥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씨가 완전 강경 일조야. 너희 새끼 쪽발이 돈 안 내라 그러는 거야.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야, 그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친해야지 자기 부하 이용해서 견제가 되잖아. 그래서 이때 박정희 씨는 뭐가 달았어 지금? 몸이 달았어. 왜냐? 대통령이 됐는데 무슨 개발해야 돼? 경제 개발해야 되겠죠. 뭐니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베트남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되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꼬셔. 박정희, 왜요? 너 한국이랑 일본이랑 국교 수교하면 우리 미국이 돈도 주고 일본도 돈을 준대. 그러니까 박정희 씨가 뭐가 솔깃해요? 귀가 솔깃하죠. 그래서 따라해보자. 1962년 이 당시 박정희 씨의 오른팔이 있어요. 만년필이야, 김종필이야. 김종필 씨, 이 사람이 CIA를 만든 사람이야. 한국 중앙정부 만든 사람이고 5.16 군사정변을 다 이 사람이 계획한 사람이야. 되게 천재야. 그러면 이 김종필이 일본의 외무장관인 오이라와 만나서 비밀 각서를 써요. 내용이 뭐냐?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교를 하면 우리 일본이 6억 달러를 반은 무상으로 반은 유상으로 주겠대. 대신에 단 조건이 있대. 뭐냐? 잘 들어봐요. 빨리 써볼게. 식민지에 대한 사과하지 않고 니네 독립한 축하금으로 주겠대. 야, 자, 해볼게. 내가 얘를 산티아고를 36년간 두드려 패고 멜마다 인두로 짓고 얘 아들 잡아다가 전쟁터번에 죽이고 얘 딸 잡아다가 막 정신내 팔고 했어. 그러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과는 안 할게. 사과 안 하겠대. 대신에 돈은 좀 주겠대. 대신에 어떤 돈이냐면은 스페인 가는 여행비로 쓰라고 돈을 주겠대. 그러면 정상적인 아빠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새끼 멱살 잡고 아구창한테 까야 되겠죠. 찢어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김종필 씨랑 박정희 씨랑은 몸이 다른 거야. 왜? 빨리 돈을 받아서 경제 개발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일단 약속을 한 거야. 그래. 그러면 국교 수교할 테니까 돈 주고 사과는 안 받을게. 근데 요게 어찌어찌 국민들에게 알려진 거야. 국민들은 흐뭇해요, 개빡쳐요. 완전 개빡치겠죠, 여러분. 그래서 1964년에 630인데 어떤 애가 질문해. 선생님, 63빌딩, 그게 아니라 6월 3일 날 전 국민이 개빡쳐가지고요. 야, 국교 수교하면 안 된다. 절대 한일 국교 수교하지 말고 왜 식민지 사과를 안 받냐.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 수백만 명이 막 데모를 하는 거야. 이때 나온 말이 뭐냐.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이다. 무슨 말일까? 사과 없이 국교 수교하면은 우리 민족 쪽팔린 거고 민주주의 훼손한 거니까 하지 말아라. 했더니 박정희 씨가 놀래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무슨 영을 선포해요?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 풀어서 진압을 한 다음에
굳이 수교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따라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60년도부터 돈이 들어와요. 제일 많이 들어온 건 무슨 특수? 우리 할아버지들 많이 돌아가셨다. 베트남 특수. 자, 부작용도 많았죠. 다 무슨 죄 후유증이 있어요. 어떤 새끼는 고혈압이 아니라 무슨 죄? 고엽죄. 그쵸? 그런 거 해보자. 자, 해보자. 그러고서는 드디어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기본적으로 협약을 맺습니다. 이거를 한일 기본 협정이라 불러요. 이 순간 20년 동안 서로 쌩깠던 한국과 일본이 국가의 교류를 수교해서 각각 대사관 파견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사귀게 된 거야. 그럼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할게. 한일 기본협약 혹은 다른 말로 무슨 협정이라 불러요? 한일 협정에 좋은 점이 있어요. 여하튼 돈이 몇억 달러가 들어와. 6억 달러가 돌아오니까 요걸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 무슨 개발은 끝내주겠어. 경제 개발은 했죠. 그런데 단점이 열나 많죠. 가장 큰 단점이 뭐야? 우리의 무슨 심이 꺾였어요. 자존심이 꺾었죠. 뭐냐? 과거에 대한 식민지 여러분, 과거에 대한 뭐를 안 했어? 사과도 안 했죠. 여기서 독도 얘기도 그냥 지나가고 정신대 할머니 문제도 그냥 지나가. 이때 일본 놈들이 또 수를 써. 뭐냐? 야, 박정희야. 6억 달러 줬으니까 이거 따라볼게요, 여러분. 이건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이건 꼭 해주고 싶어. 개인 청구권 해볼게요. 자, 일제시대 때 황금 500억을 조선총독부가 가져갔어. 얘 돈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일본에다가 개인적으로 증거가 있어. 야, 옛날 나카무라 조선총독이 우리 할아버지 재산 500억 가져갔으니까 내놔 하면 일본 정부가 줘야 돼. 그런데 한일 기본협약할 때 일본이 하는 말 6억 달러에 개인 청구권 있는 거로 치자. 저 무슨 말이냐? 6억을 니네 나라에게 줄 테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개인 청구권은 없는 거다 라고 했더니 사인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대 할머니, 피해자 할머니들 보상금 달라고 하면 일본이 하는 말 아니다. 1965년에 분명히 약속을 했다. 개인 청구권 없다고. 이게 되게 잘못한 거지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박정희 씨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야. 박정희 씨가 군인이었어, 외교관이었어? 군인이었지. 군인이었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외교를 잘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뭐 태국 그거 얘기한 적 있죠? 태국 그거 물통, 물병. 너 전에 했다는데? 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해볼게요. 물병 얘기 안 했어? 보자. 했지? 물병 얘기 했지? 자,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 지난주에 근데 요거 자세히 하진 않았었지, 내가. 지금 처음 자세히 하는 거지. 지난주에 맛만 보죠.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아. 나 이따 가죽 한번 입어볼게, 그죠? 이런 천댁이랑은 좀. 아니. 자, 보자. 그래도 지도 잘 그리는 것 같아. 아, 약간 예술적 감각이 있는 것 같아, 형. 맞지? 형은 재주가 뭐 있어요? 우리 친구는. 이렇게 뭐 그림을 잘 그린다라든가, 뭐, 노래, 작곡. 너는? 형도 재주 있을 것 같아, 너는? 악기, 무슨 악기? 전체적으로 오, 그래? 오, 오늘의 친구는? 길찾기? 와, 좋은 모델이다. 막, 이렇게 막, 찍혀서 이 새끼. 말하고 싶어. 재주 뭐 있어? 저 노래 이런 오, 아마 언니는 재주 뭐 있어요? 전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와, 못하는 별로 없대. 공부 빼고 다 쉬웠어요. 재수는 취미예요. 그리고 아니 언니 재주 많을 것 같아. 얼른 수습하고 하자. 자,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가 되느냐? 박정희 씨가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와 경제가 이만큼 올라가. 언제부터? 1963년에서 1969년까지 여러분 경제가 엄청 좋아져요. 그럼 해볼게. 예를 들어볼게. 우리 아버지가 한 달에 5만 원 벌다가 1969년에는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거야? 20만 원. 예를 들은 거야? 야, 봐봐. 아버지 한 달에 5만 원 벌다가 20만 원 벌면 진짜 생활이 낮은 거죠. 그러면은
자, 경제 개발되니까 뭐가 올라가겠어요? 박정희 씨. 어그로야 인기야. 인기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때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는다. 무슨 제? 직선제. 4년 한 번 하고 4년 두 번 하고 못하는, 따라해볼게요. 무슨 제한이 있었어요? 중임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해보자. 1963년에 대통령이 되셔서 1967년에도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한 번 했지. 두 번 했지. 이제 끝났지. 언제 못 나와? 1971년에는 못 나오죠. 왜냐? 대통령 두 번 하고 못 하는 거야. 그런데 박정희 씨가 생각하기를 갈수록 경제는 개발되고 있고 자기 인기는 올라. 어떻게 해요? 딱 한 번 더 하고 싶지. 딱 한 번 더 하고 싶잖아. 그 뭐를 바꿔야 돼? 얼굴이야 헌법이야. 헌법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고친 남자가 있었죠. 이승만의 4.4.5입 개헌. 기억나죠? 그래서 봐봐. 그래서 1969년 박정희 씨가 야, 이 당시 얼마나 박정희가 인기가 많았냐면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박정희의 당이야. 그럼 3분의 2니까 헌법 고칠 수 있죠. 야당 의원들은 안 된다!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헌법을 대통령이 두 번이 아니라 대통령을 세 번까지 나오게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10번. 1969년에 박정희가 몇 선 개헌했다? 3선 개헌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조금 뭐 봐줄만 해.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가 있다. 봐봐. 이것도 코미디 알려줄게요. 이것도 잠깐 1분이면 돼. 국회의사당이 있으면 야당 국회의원 100명이 여기서 텐트 치고 자는 거야. 왜? 통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왜? 국회의사당을 점검하면은 이거 빵빵 망치 뭉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새벽 3시에. 저 언니 넷플릭스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박정희 여당 의원들이 별관, 국회의사당 별관에 야 진짜야 신발을 벗고 버스를 저쪽에 세운 다음에 200명한테 야 쉬, 조용해. 그래서 200명이 몰래 여기를 가. 그것도 모르고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안심하고 있지. 왜? 여기가 국회의사당인데 얘네가 자리를 옮긴 거야. 그래서 200명 앉혀놓고 지금부터 삼성 개헌하겠습니다. 통과시키고 나오고 있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담배 피러 새벽에 나왔다고 그걸 본 거야. 봐서 어떻게 해? 다 깨워서 저 새끼들 날치기 통과시켰어 했더니 사람이 가장 빡칠 때가 자다가 깨울 때. 뭔지 알죠? 자고 있는데 뭐야? 그러고 막 100명이 달려와서 새벽에 막 대가리 막 아구창 날리고 해서 여러분 통과가 된 게 무슨 개헌? 삼성 개헌이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요게 6월 달에 나왔어요. 답으로 나왔지? 삼성 개헌 답으로 답인가? 하여튼간 꾸며주기 문제는 나왔어. 6월 평가원에. 그러면은 올해 EBS 특강도 강조하고 있고 6월 평가원에 나왔기 때문에 박정희 씨 하면은 해보자. 뭐가 있어요? 베트남전에 국군 보냈다. 한일 기본 협약해가지고 국교 수교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하고 3번 하고 싶어서 무슨 개헌? 삼성 개헌. 그러면 이승만도 오래 하려고 헌법을 고쳤죠. 자 보자. 자 복습. 이승만 씨는 독재를 발사했다. 간선제 가지고 안 되니까 직선제로 바꾼 게 무슨 개헌? 발췌 개헌. 그리고 중임 제한에 걸리니까 4년, 5년 영원히 하고 싶으니까 무슨 5입 개헌? 4.4.5입 개헌. 요거는 답으로는 절대 안 나오고 6월달, 9월달 모든 문제에 꾸며주기로 나오고 한국인이라면 상식이야. 너 나중에 산티아고 와가지고 스페인 애가 박정희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안 죽였어요, 그런 거야. 자, 오케이. 당황하고 있어. 응. 형 또 웃기니? 형 어떤 영국 배우 되고 싶어? 아니면 TV 배우? 옛날 친구의 친구가 있는데 이태원에서 만났는데 되게 특이해. 뭐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고 딱 봐도 막 끼가 넘치는 거야. 야, 딱 10년 후에 거의 탑스타가 됐어. 탤런트 중에. 이름 얘기 안 할게. 탑스타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 되면 다 아는 연예인이 된 거야. 근데 그분 여친이 있었는데 진짜 아름다웠어. 그러니까 모 건축회사 그 모델이었어. 아름다워요 자이 막 그런 사람 있잖아. 근데 둘이 되게 사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명 배우잖아. 차였어. 차여가지고 막 몇 달 동안 울고 막 모텔에 가서 혼자 술 먹고 막 죽으려고 그러다가 알지 너는. 그치? 그래서 3년 후인가 4년 후에 갑자기
아이리스에도 나오고 하여튼가 니네 유명한 드라마엔 다 나와. 완전 주인공은 아니고 주인공과 조연급 사이. 다 나와. 보면 이 사람 알아. 완전 뜬 거야. 아내도 연예인이고. 그 후로 전화도 안 받더라고. 이렇게 아니 그냥 별로 나랑 안 친했어. 내 친구야. 그다 뭐 딱 3번인가 봤어. 근데 나중에 텔레비 보니까 아니 모든 채널에 이 사람 나와. 모든 채널에.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나와. 지금도 새로운 드라마 다 나오던데. 자 보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요. 지도나 그래요. 자 볼게요. 누굴 제일 존경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네? 아 됐어요. 어우씨 뭘 알아야지. 진짜 보자. 아니 웃길래도 뭐 기본 지식이 있어야 웃지. 지금 웃긴 농담했는데 김정호가 누구야? 그러고 있어. 형 그 분위기 있어 보여. 딱 이렇게 선보러운 사람 같아요. 자 볼게요. 그래서 외우자. 1969년에 박정희 씨는 무슨 개헌했다? 10번. 삼성개헌. 그래서 나중에 1971년에 3번째 대통령 나와서 당선이 되는 거 알았죠? 외워요. 자, 이승만은 무슨 개헌? 4.4 5.18개헌. 자, 박정희는 무슨 개헌? 삼성개헌. 또 하나. 1969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내용이 뭐냐? 야, 우리 미국이 소련이랑 너무 냉전하고 우리 미국이 베트남 참전해가지고 군인만 5만 명이 죽었다. 우리 앞으로 우리 미국은 웬만하면 소련이랑 냉전을 좀 덜 하겠다. 이거야. 한마디로 냉전하느라고 미국이 돈도 많이 쓰고 사람도 많이 죽은 거야. 그럼 닉슨 독트린은 뭐야? 웬만하면 냉전을 하지만 좀 사이좋게 지내겠다가 뭐야? 닉슨 독트린이야. 이 이후에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좀 덜 싸우고 핵무기도 좀 줄이고 미국 대통령이 막 소련 방문하고 중국 방문해요. 그래서 1969년 닉슨 독트린 이후에 프랑스어야 데탕트가 뭐냐? 얼음이 녹는 시기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상식이야. 그래서 냉전은 1947년부터 냉전이 심하게 되다가 1969년에 냉전이 많이 완화가 됐다. 내년에 우리 이모부가 베트남 월남 파병 용사거든요. 그분 얘기 해줄까? 해줄게. 되게 재밌어요. 그 미국 영화 보면은 베트남전에 막 이렇게 미군 애들이 막 총 쏘고 하잖아. 이모부가 하는 말 다 개구라래. 미국의 특수부대나 해병대 일부 빼고는 배트공이 총 쏘면 거의 다 총을 이렇게 쏜대. motherfucker! 막 이렇게 쏜대. 진짜로. 그때 미국 애들이 다 징병제였죠. 잡혀온 거잖아. 18, 19이야.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니. 그러다가 미국의 베트남전 사망자가 5만 명인데 놀라지 마세요. 이거 정확한 통계예요. 거의 5만 명이 죽었는데 2만 명은 아군에게 죽은 거야. 아군에게. 왜냐 막 이렇게 쏘다가 한 바퀴 돌면 제임스 그러면 막 산티아고 하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게 막 베트공이 막 총 칠 때 얘네들이 무전 치잖아. 여기다가 포 좀 쏴달라고. 근데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다 써서 죽기도 하고. 저때 처음으로 미국 역사에서 백인이 많이 죽으니까 흑인들을 전투봉으로 보낸 거야. 그럼 69년이면 여러분 60년 되면은 흑인 애들이 대학도 못 들어가고 버스도 못 탈 때야. 그러면은 백인 10명 있는데 흑인 2명 오니까 이 새끼들 같이 있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나갔더니 등에 쏴버리는 거야. 그럼 흑인들도 뭉쳐가지고 딴티하고 등에 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2만 명이 죽은 거야. 근데 한국인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 저때 되게 못 살던 시대잖아요, 여러분. 군기가 얼마나 세니. 그러면 이모부가 하는 말이 웬만하면 한국군을 안 건드렸대. 왜냐? 미국 애들은 motherfucker 이렇게 쏠 때 우리는 막 싸우다가 또 한국인의 기질 있잖아. 막 싸우다가 갑자기 김병장이 죽으면 미국 애들은 갑자기 옆에가 죽으면 와 소리 지르고 막 우는데 우리는 그냥 이 개새끼들하고 막 어떤 분인지 알지? 다 람보가 됐는데 나도 죽여라! 그러고 막 산티아고 어떻게 할 거야? 막 싸우다가 얘가 죽었어. 여기 들어다가 어떻게
너 어때? 갑자기 피로가 확 풀리다 보니까 인간 바카스야, 인간 바카스. 그거 알지? 냉장고에 바카스 있는 거. 자, 보자. 자, 볼게요. 자, 아는 사람은 알면 돼요. 자, 그런데 봐봐, 여러분. 하나 웃긴 얘기 해보자. 여기 북한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무슨 성? 김일성이 살고 있고, 남한의 대통령은 무슨 정이세요? 박정희시죠. 근데 두 분이 뭐를 이용하느냐? 냉전을 이용해서 두 분 다 권력을 강화시켰어. 예를 들어 볼게. 김일성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으면, 야! 저 새끼 미국이나 박정희의 간첩이다. 해가지고 찔러 죽이고, 우리도 이승만 때부터 마음에 안 들면 저 새끼 빨갱이다. 때려 죽였죠, 여러분. 그러면 오랫동안 남북한이 냉전을 이용해서 각각 뭐에 이용했어? 권력을 이용했죠. 근데 갑자기 시대가 변한 거야. 닉슨 독트린으로 무슨 타고 뭐가 온 거야, 여러분? 냉전이 완화가 됐잖아. 그러면 갑자기 미국이랑 소련이랑 멱살 잡고 있었고 각각 북한이랑 남한이 으쌰으쌰 하는데 갑자기 소련과 미국이 안아버린 거야. 그러면 뒤에 김일성이랑 박정희랑 좀 이상해졌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험에 100% 나옵니다. 6월 모평인가 9월 모평이 아예 답으로 나왔어. 해보자. 자, 박정희 씨가 국제 정세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69년 닉슨 독트린으로 갑자기 미국과 소련과 중국이 사귀니까 북한과 남한의 약간 위치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박정희 씨가 락앤롤이 아니라 이후락이라는 지금의 국정원장을 밤에 몰래 북한에 보내서 김일성을 만나서 박정희가 이후락을 북한에 보내서 쑥덕쑥덕 한 다음에 갑자기 다음 날 해보자. 1972년 7월 4일 날 갑자기 남한과 북한의 모든 텔레비와 라디오가 중단되고 동시에 남북이 공동으로 성명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 놀라지 마요. 친애하는 남북 국민 여러분, 오늘 드디어 남한과 북한이 최초로 남북이 조만간에 통일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여러분 발표를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해볼게. 내일 9시 뉴스에 대통령이 나오시더니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면을 탁 벗는 거야. 간달프였던 거야. 자, 여러분 엄청 어떤 느낌일까? 지금 7시지. 이따 9시에 김정은이 자기 차 타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대통령이랑 껴안으면서 내일 통일하겠다고 다짐한 거랑 똑같은 충격이야. 니네 별로 충격 안 받지? 별로 안 받지? 자, 보자. 자,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요때 통일에 따라해볼게요. 3대 원칙을 정해요. 해보자. 자, 나는 귀족이 아니라 저는 평민입니다. 자, 평민 해보자. 자,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한다. 통일은 6.25처럼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한다. 통일에서 남북 민족이 무슨 단결한다? 대단결한다. 3대 원칙 한 다음에 이제 정말 통일하려면 만나야 되겠죠. 만나서 통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하자마자 남북이 100명씩 뽑아서 야, 통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절해야 되니까 자주 만나자. 남북 무슨 위원회를, 조절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100% 그냥 지금 외워, 지금. 다시 박정희와 김일성 씨가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되니까 남북한 약간 위치가 이상해지죠. 둘이 쇼를 하죠. 어떤 쇼를 해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우리 역사 최초로 남북이 통일에 합의를 했는데 하나 빠졌네. 뭐냐? 문서화 시키진 않았어. 뭐만 한 거야? 말로만 한 거야. 즉 둘이 만나서 사인한 게 아니라 그냥 말만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전 국민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 와중에 지금도 쓰고 있는 통일의 3대 원칙이 정해져요. 자, 해보자. 자평미. 뭐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럼 어떻게 해요? 통일하려고 뭔가 조절해야 되겠죠. 무슨 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회. 문제 알려줄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해보자. 통일의 3대 원칙을 정했다. 하면은 답이 뭐야? 남북조절위원회. 혹은 지문에 남북조절위원회를 보여줘. 그리고 또 3대 원칙을 보여줘. 답이 뭐야?
7.4 남북 공동성명. 뭔지 아시겠죠? 혹은 최초로 남북이 통일에 합의했지만 문서화시키지 않았다. 답이 뭐야?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는 교수 마음이야. 교수님이 그냥 뭐를 할까? 그래, 요거 남북조절위원회가 성립됐다. 다음 중 옳은 걸 고시실 거야. 내가 기억났다. 9월 달에 어떻게 났냐면은 7.4 남북 공동, 봐봐, 해볼게. 해보자. 니네 문제 풀어봐.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한 사람이야. 누구야? 박정희죠. 그 박정희 때 발표된 통일방안이 뭐야? 7.4 남북 공동성명. 9월달 딱 이렇게 나왔어. 9월달 지문에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여주고 이때 볼 수 있는 통일방안 뭐예요? 7.4 남북 공동성명.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9월달 문제니까 요거 눈치 봐서 알 거야. 수많은 사설 모의고사에 자주 나왔죠? 아, 틀렸더라도 느낌 오죠, 여러분? 자, 지울게요. 이거 천천히. 자, 박정희 씨와 김일성 씨는 쑥덕쑥덕 해가지고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최초의 남북할 통일에 합의했지만 문서화시키지 않았죠. 두 번째, 3대 원칙, 자평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다 몸무게 조절위원회야, 남북 조절위원회야? 남북 조절위원회.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 이제 다 끝났어. 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박정희 씨와 김일성 씨가 좋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볼게요. 나쁘게 이용해요. 악용이 영어로 뭐야? 데블 드래곤. 농담이고. 자, 뭐라고요? 영어 좀 한다. 어떻게 악용하느냐? 해볼게. 자, 보자. 조용히 해. 자, 북한에서는 김일성 씨가 야, 북한 주민들 들었지? 조만간에 남북한이 통일할 거다. 그러면 통일하려면은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센 나 김일성한테 더 많은 권력을 달라 해서 저거 핑계대서 1972년에 박정희 씨, 김일성이가 사회주의 헌법 만들어가지고 김일성의 권력을 더 높여요. 요때 자기를 텅스테니아 구리아 주석이야. 주석이라고 하고, 외우지 마요. 지가 만든 주체 사상을 헌법에 집어넣는데 그냥 외울 건 없어요. 이때 봐봐. 남한이야. 남한은 무슨 정희 씨가 있어? 박정희 씨죠. 갑자기 박정희 씨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봤죠? 나 박정희와 김일성은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조만간에 통일을 할 텐데 통일하려면은 나 여러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나 박정희한테 엄청난 권한을 달라 했더니 국민들이 깜빡 속아서 국민투표에서 여러분 바로 요 박정희 씨가 72년에 따라해볼게요. 유신헌법 만들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거는 좀 박정희 씨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이건 참 잘못한 거야. 이 독재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자기 부하에게 암살 당하잖아.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자. 7.4 남북 공동성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데 요거를 북한과 남한이 독재에 이용했다. 데블 드래곤 뭐 했다? 악용했다. 그래서 박정희 씨가 만든 헌법이 무슨 헌법이다? 유신헌법. 그러면 이제 봐봐. 들어봐 얘들아. 그 유신헌법 들어본 사람 내려봐. 유신헌법 내용이 대충 뭔지 아는 사람. 대충 해볼게요. 니네 혹시 그 유명한 정치가인 유시민이라는 분 알지? 대충은. 그렇죠? 유시민 씨는 박정희를 되게 싫어해. 박정희랑 뭐 싸우기도 하고 전두환이랑 싸우기도 하다가 감옥 가는 사람인데 5년 전인가 강적인가 무슨 프로에 나와서 예를 들면 박정희 씨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하면 객관성이 없잖아. 근데 박정희 씨를 안 좋아하거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1963년에서 1972년까지만 박정희 씨가 딱 대통령을 하고 물러났으면 나 깜짝 놀랐어. 뭐라는지 알아? 아마 우리나라 지폐에 그려졌을 거래. 굉장히 극찬이지. 굉장히 극찬이지. 그런데 72년 유신헌법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암살을 당하고 독재자란 오명을 쓰게 된 거다. 그러면 그 원인은 바로 무슨 헌법이야? 유신헌법이야. 되게 쇼킹하지. 아니 내가 5년 전에 본 건데 너무 기억이 남아서 이거 할 때 내가 꼭 얘기를 해. 왜냐? 박정희 씨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라 박정희 씨에 투쟁했던 사람이 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유신헌법이 뭔데 이렇게 안 좋았을까? 그걸 해야 되겠지. 해줄게요. 자, 근데 웃기더라. 올해 EBS 특강에는 나오긴 나오는데 자 해볼게요. 해줄게. 자,
1972년. 자, 박정희 씨가 욕심이 생겨. 왜냐? 배경을 해보자. 1969년에 삼선 개헌을 해서 1971년에 대통령이 됐지만, 자, 4만 더 해볼게. 1975년에는 절대 나올 수 없죠. 왜? 3번 끝났잖아. 왜? 처음이 63, 두 번째가 67, 삼선 개헌에서 71년이 됐으니까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해? 또 무슨 심이 생겨? 샤프심이야, 욕심이야? 욕심이 생기죠. 근데 좋은 핑계가 생겼어. 바로 직전에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전 국민이 조만간에 통일될 줄 알고 있죠. 이걸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박정희 씨가 무슨령을 내리느냐? 계엄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을 다 집에 보내. 그리고서는 청와대에서, 자,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장관들, 자기 부하 국무회의를 열어서 유신헌법을 만든 다음에, 자, 잠깐 여러분, 헌법은요, 고치려면 무조건 무슨 투표해야 돼? 국민들 투표를 해야 돼. 그래서 유신헌법 만든 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요때 국민들이 착각을 해. 맞다. 조만간에 통일하려면은 대통령이 세야 되니까 좀 권력을 몰아주자 해서 국민투표가 통과돼가지고 이때부터 72년부터 79년까지를 유신헌법이 다스리는 무슨 체제? 유신체제. 요때를 따라해볼게요. 같은 이제 30이 아니라 몇 공이라 불러요? 40이야. 그럼 결론. 유신체제 하자마자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박정희 씨가 안타깝게도 이때부터 뭐에 이용하는 거야? 독재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난리 부르스가 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참 아깝죠? 몇 년에 딱 그만뒀으면, 72년에 딱 그만뒀으면은 나라의 국부로 인정도 받고, 또 박근혜 할머니도 결혼도 하고 남편도 있고 애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니 내 개인적인 생각 그래.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여러분 되게 좋은 남자 만나고 자식도 있고 해서 더 정치를 잘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알다시피 그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좀 이상한 애들이 있었잖아. 그런데 니네 집안이 울타리인 게 뭐냐면은 봐봐. 내가 사이비야. 예를 들면 사이비 교주인데 이 친구 못 건드려. 왜? 아버지 계시지. 어머니 계시지. 그러면은 니네는 다 부모님들이 계시고 친인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막 나를 믿어라 해도 여러분 안 믿어. 왜? 엄마 아빠가 가만 안 두지 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가족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울타리라는 게 물론 이제 가끔 짐이 될 때 있을지. 새벽에 막 학원 가야지 깨우고 이제 산티하고 빡치긴 하지만 그래도 뒤에 엄마 아빠나 할머니가 있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못 느껴서 그렇지.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성인이라 뭐 여기 있는 친구 근데 그거 모르다 그것도. 옛날에 일본에 오음진리교라고 있었거든. 완전 사이비야. 그래서 인류에 좀 있으면 멸망이 온다고 미리 계획하자고 독가스를 지하철에 뿌려가지고 수백 명을 죽인 놈이야. 근데 깜짝 놀랐어. 거기 신도 중에 한국으로 치면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 서울대 화학과 교수가 있는 거야. 야, 생각해봐. 우리가 보통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화학과 교수,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 정도면은 참 대단한 분들이지. 근데 지식이랑 상관없이 이게 여러분 자기 어떤 철학이 없으면 사이비에 그냥 빠지는 거야, 이게. 맞잖아, 여러분. 니네 그 넷플릭스에 수리남 봤어요? 걸려들었어. 볼 건 다 보네. 하나만, 야, 그러면은. 자, 손 들어. 수리남 안 본 사람. 야, 잠깐만. 자, 다시. 안 본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 열. 본 사람. 하나, 둘, 셋, 넷. 자, 말이 있는데도 뭐 심할 것 같으니 못하겠어. 언니 안 봤어요? 나는 안 본 게 수능 끝나고 보려고 아껴놔. 그러니까 재밌는 드라마는 내가 아껴놓은. 너, 잠깐만, 카메라 끼고 얘기해. 넌 죽었어. 아니.